온찜질 같은 경우 우리가 피를 더 많이 보내고 싶을 때 온찜질을 하고 피를 좀 적게 가게 하고 싶을 때는 냉찜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피를 많이 가게 하고 싶고 언제 좀 적게 하고 싶으냐? 냉찜질 우리가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길 가다가 운동하다 발목 딱 접질렀어요. 발목 땡땡 부었어. 그 부은 게 뭘로 부었을까요? 안에 뭐가 찼으니까 부은 거지. 그거 다 피해서 온 성분들입니다. 거기서 진짜 전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요, 걔네들끼리 싸우는 걸 넘어서 정상적인 조직까지도 많이 손상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끔씩은 피가 너무 가는 거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냉찜질을 씁니다.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 몸속에 있는 어떤 인대를 꼬매주러 들어간다고 칩시다. 살도 열어야 되고 피하 조직도 열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 식으로 손상이 되면은 우리 몸은 일단 보통 과하게 피를 보내서 이롭지 않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냉찜질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온찜질은 언제 필요하느냐? 얻어맞고 나서 나중에 멍이 들 겁니다. 일단 멍이라는 건 뭐냐면은 연부 조직에 피가 나서 그게 고였다가 흡수되기 전까지는 멍으로 남아요. 그 안쪽에 있는 피가 흡수될 수 있도록 자꾸 혈액순환을 좀 더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는 온찜질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잖아요. 이런 거는 평소에는 온찜질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평소에 온찜질을 해서 좀 좋다 하시다가 가끔씩은 이게 전쟁이 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물이 갑자기 많이 찼어요. 무릎에 빵빵해졌어. 그때 온찜질 하시잖아요. 물 더 차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냉찜질을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발목 삔 거를 예로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발목이 삐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많이 붓죠. 한 며칠간은 냉찜질을 많이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붓기가 다 가라앉았어요. 그때는 사실 별다른 찜질 하지 마세요. 거기 온찜질이고 냉찜질이고 별로 필요 없어요. 겨우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르렀는데 피 더 보냈다가 또 싸움 나요. 그러면 안 되니까 딱히 온찜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온찜질은 그럼 언제쯤 필요하느냐? 평소에 그렇게 다치고 나서 내가 지내다 보니까 발목이 좀 자꾸 시큰시큰해. 뭔가 아파. 그 다쳤던 자리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때 좀 복구 좀 해줄까? 이러고 피를 좀 보내고 싶을 때 그때 온찜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찜질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사실은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라는 게 우리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쥐어짜서 사실 펌핑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짜요 그 요구르트 그것처럼 짜야 잘 흐르잖아요. 똑같아요. 사실 마사지도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혈액 순환을 늘리게 하는 역할도 되게 커요. 다만 마사지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 다쳐요. 자, 일단 냉찜질 너무 추우면 뭐 되죠? 동상되죠. 그래서 냉찜질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차갑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분이 지나서는 차가운 걸 떼세요. 그리고 사실 얼음팩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냉찜질 도구는 아닙니다. 정말로 의료용으로 쓰는 그런 냉동팩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이제 될 수 있는 넓은 면적에 다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것도 너무 오래 놔두면 동상이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냉찜질을 통해서 동상을 입는 거는 확률적으로 높진 않아요.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온찜질 하다가 화상 입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약간 기력도 떨어지시고 약간 우리 몸의 기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뜨겁다라고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계세요. 우리가 저온 화상이라는 말을 쓰긴 쓰거든요. 40도 별로 안 높은 것 같잖아요. 근데 44도의 열을 한 6시간 정도 노출을 시키잖아요. 화상이 입습니다. 우리가 온찜질을 할 때 주로 쓰는 온도가 40에서 60도 사이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장기간 그냥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은 그거는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온찜질이라 하더라도요, 길게 해봤자 10분, 15분 하세요. 그 막 30분, 40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화상 입습니다. 똑같죠. 사우나 들어가면 우리 온몸을 온찜질하는 겁니다. 그 콜드 플런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온몸을 냉찜질하는 거고요. 우리 몸을 진짜 쿨링 다운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너무 과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온몸에서 그런 것들을 줄여줬을 때 근육 손상이라든지 힘줄 손상 같은 것들이 실제로 좀 줄어듭니다. 확률적으로요. 그런데 약간 반전이 있는데 그건 정말 과하고 정말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이야기고요. 진짜로 이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헬스장 가서 우리가 헬스 운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냉 샤워가 좋냐 온 샤워가 좋냐
냉샤워가 부상 예방에는 좋아요. 근데 근육 성장에는 온샤워가 좋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헬스장 가서 무거운 쇠들을 억지로 들어 올리고 하는 게 근육을 찢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고 근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근성장을 위해서는 더 큰 싸움이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난리가 나야지. 그래야 근성장이 더 될 테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온샤워가 좀 더 낫습니다.